네, 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앞서서 이제 보험의 탄생 배경,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라는 두 가지 보험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암진단금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뇌랑 심장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혹은 수술, 후유장애, 입원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요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인보험. 근데 이제 담보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알아야 될 게, 실제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알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 드릴 거는 어떤 식으로 돈이 쓰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암보험, 그래서 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부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 밑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시게 되죠.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보장을 해주는 부분을 급여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같은 경우에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중대질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이제 건강보험 부분인 급여 부분에서는 산정특례라는 걸 적용을 시켜줘서 95%가 지원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인 비급여 부분은 0%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흔히들 거의 대부분 하는 거, 통계상으로는 60-70%라고 나오는데 그 이상이 가입되어 계실 실비보험,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그 실손의료비에서 실제 내가 낸 보험 치료비에, 의료비에 일부를 되돌려주는 보험인데요. 급여 부분은 이미 95%가 국가에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돈은 5%. 그렇다면 이 5% 중에 한 90% 정도? 4% 정도를 이제 실비보험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나오지 않은 비급여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가입 가능한 실비 기준으로 80%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0%를 보장을 받게 되죠. 이렇게 실비를 통해서 의료비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은 1%, 95%, 4%, 그 다음에 내가 내야 될 돈이 1%, 비급여 부분은 0%, 80%니까 내야 될 돈이 20%인 거죠. 그래서 실제 암 치료에 필요한 가격들을,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치료비로 한 2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선? 간단한 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고, 좀 췌장암이나 혈액암 같이 깊숙이 있는 고액암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만 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드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이하로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2천에서 7천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 1%랑 20%이기 때문에, 한 평균 잡으면 한 10%라고 보면은, 한 200에서 700, 즉, 한 10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만 있으면은, 치료비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실비를 가입해라 하는 이유도, 실제 실비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실비 한 20, 30대 같은 경우에 만원, 그 이상도 한 2, 3만 원이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면은 고객분이 손해인 상품인 거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실비보험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왜 준비를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에 걸린다면 저희가 치료 기간을 얼마나 잡을까요? 보통 평균 1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고 나서 하는 동안 이제 일을 못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한 1년이라는 평균 기간을 잡고 총 2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서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는 이유가 이 2년간의 생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치료만 받는다고 그 외적으로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대출금도 있을 수도 있고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또 이제 아프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 건강 증진, 면역력 증가를 위한 부가적인 식품들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병인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진단비로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준비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5천만 원 이상 실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억이라는 돈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랑 보험금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수술이 비급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실비가 없으면 내가 100% 내야 되고 실비라도 있으면 한 20% 정도 요 액수가 수술이 한 번에 치료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암도 있고 아니면은 치료를 했다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수술에 대한 대비는 수술비라는 거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되게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싼 특약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 2만원 정도를 하루 입원 일당을 받으려면은 매달 10,000원이 넘는 돈을 꾸준히 내야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때문에 요거를 안 넣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받기 쉬운 것도 입원비. 그래서 가성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제 이제 암병동 같은 경우에는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암 1기, 2기는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원을 해서 왔다 갔다 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요렇기 때문에 입원비는 있으면 당연히 제일 좋은 특약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 절대 필요 없다는 아닙니다. 이거를 실비로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는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다 커버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는 조금 잘 안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후순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후유장애라는 건데 후유장애는 이제 몸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따로 카테고리로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사고가 나서 한 번에 생을 마감하게 되면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걱정이 없는데 심각한 장애를 입고 오래 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실제 인공전기나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각종 대체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후유장애라는 걸 이용해서 되게 튼튼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플러스 후유장애까지 기본적으로 준비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세팅이고 우리가 이제 기본 세팅 외에 총 2가지 정도 예외의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입자 치료라고 해서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치료 기계가 있는데 저희가 항암 치료하면은 보통 머리 빠지고 그런 치료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방사선을 쐬게 되면은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세포까지 영향을 주게 돼서 그렇게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이제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딱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기술이라서 얘는 국가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산정특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비로도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 생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내고 바로 치료받고 바로 이제 사회복귀까지 다른 세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짧고 복귀까지도 짧은 거죠.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는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때 저희가 신약을 써보게 되는 거죠. 신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비 처리랑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생돈이 나가게 되는데, 뭐 생돈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이 크다는 거죠.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것 때문에 이제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살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해볼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금을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활비 개념도 생활비 개념인데 최소한의 신약이라도 써볼 그런 걱정이라도 덜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암진단비를 뭐 가입했다라고 하고 이제 뭐 1, 2천 있으신 분들은 실제 암에 걸리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뭐 쓸 수도 없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에 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떤 걸 먼저 둘지, 혹은 어떤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어떤 걸 키울지를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추후에 이제 암 진단금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뇌랑 심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되실 겁니다.